안녕하세요. 김 박사입니다. 오늘 서울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시민과 개돼지의 차이란 주제로 잡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시민과 이른바 개돼지죠. 의 차이. 오늘 언론 보도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여기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런 기사인데. 이른바 보수 세력 내에서 또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전에 전직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등 자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지금 한국일보가 이런 기사를 다뤘는데요. 그런 주장에 대한 이른바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 재직 시에 대통령 연금 비과세 법 개정을 했나,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 급증했나, 이런 그 세 가지 이른바 이 의혹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인데. 우선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연금 비과세 법 개정. 이 양아무개라는 여기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논평을 통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자기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무수한 셀프 법령을 양산했다며 대표적으로 매년 2억 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권아무개, 강릉 지역구 권아무개 의원이 또 나오네요. 문 대통령은 심지어 월 1,400만 원에 이르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바꿔놓았다며 법을 바꿔 퇴임 이후에 노후 재테크 설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실제로는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비과세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이제 주장들이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서, 가짜 뉴스임이 드러났죠.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보수 세력의 담론 사령탑에 의해서 유포되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셀프 특혜 의혹은, 가짜 뉴스임이 분명한데도,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사실처럼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라는 용어를 쓰는 단체, 기독교 단체, 이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전 영상에서 제가, 조선일보발 괴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선일보가 생산 유포하는 괴담에 대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20에서 30% 정도가 일보발 괴담. 조선일보가 괴담이라는 용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해봤습니다. 괴담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가짜 뉴스, 괴담에 대해서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것은 뭡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거, 이런 상황에서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사회학에서, 이른바, 이렇게 개념들이 있는데, 대중, 민중, 시민,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들, 개념들과 개돼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중입니다. 영어로는 매스. 매스 미디어 할 때 그 매스죠. 이게 이제 이 대중, 이 매스라는 용어가 사실은, 이렇게
긍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우리 이 사람들을 이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용어인데, 이게 이제 산업화 초기에 발달한 개념이고, 근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른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특징 지어지는 거대한 산업사회에서 기계 부품처럼 기능하고 있는 개성을 잃은 개인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이른바 산업사회에서 기계 부품처럼 기능하는 개성을 잃은 개인. 뭐 이른바 찰리 채플린 영화 뭐 모던 타임즈 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타임즈에 대량 생산 라인에서 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뭐 일하는 개인들, 규격화돼 있고 획일화돼 있죠. 그리고 파편화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이 많긴 하지만 이 서로 상호작용이 없어요. 상호작용이 없고 오직 그 기계 부품으로서의 어떤 기능적 어떤 연관성만 있는 상태. 그리고 뭐 이 연대의식, 뭐 유대감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원자화돼 있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런 개인들의 특징, 이른바 매스 미디어. 이게 이제 담론 권력입니다. 사실 담론 권력. 그리고 이제 엘리트, 뭐 이 정치인 포함이 되죠. 정치인 등, 정치인 등. 이 엘리트를 통해서 들에 의해 쉽게 통제되고 조작되는 개인들. 그러니까 수동적입니다. 수동적 개인. 그리고 고립감을 느끼고, 뭐 여러 사람이 있긴 하지만 고립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그 개인들을 일컫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대중 속의 고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이런 대중의 그 어떤 성격에 대해서 이런 속성을 좀 비판적으로 본 사회학자들이 많이 있죠. 이른바 이제 독일 사회학자 마르쿠제라는 사회학자가 뭐 1차원적 인간이다. 뭐 이런 이제 책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비판 의식이 마비된 1차원적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중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대중은 뭐 우리 산업화 초기의 대중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이른바 이제 이 우리 사회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데 연결된 어떤 전자적인 개인이다. 또 그래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또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유연하고 또 주체적이고 자기만족적인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런 특징, 오늘날의 대중적 특징은 사실은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이라는 개념 좀 이따가 알아보고 보도록 하고요. 이런 어떤 대중에 대한 생각 어떨까요? 이른바 엘리트주의에서는 엘리트주의자들 이제 대중에 대해서 희망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상입니다. 그래서 엘리트주의는 대중은 소수의 엘리트를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이 창조적 소수로서의 엘리트는 사회의 지배적 위치에서 무지한 대중들을 선도할 운명이 있다. 무지한 대중들을 선도할 위치에 있는
지배적 엘리트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지금 우리 사회에 개돼지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뭐 공무원이라든지 조선일보도 좀 엘리트주의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중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 군중이 있는데 뭐 군중이라는 개념은 뭐 일시적으로 한 장소에 모인 그 사람들이죠. 대중에 비해서 이 포괄성이 그러니까 범위가 좀 제한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의 무리라고 볼 수가 있죠. 군중. 뭐 일시적으로 한 장소에 모인 사람. 특징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영화관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그런 관객들, 또 축제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 특징 어떨까요? 이제 초기에는 뭐 이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즉흥적이고, 익명성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숨어 있고, 그리고 이제 비합리적이다. 뭐 이런 그 특징으로 이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가 이제 차차 이제 합리성을 인정하는 그런 그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합리성을 인정하는 추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대중 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민중이라는 개념도 있죠. 민중은 어떻습니까? 대중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민중은 이른바 의식 있는 대중이다. 혁명적 대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노동자, 농민, 뭐 도시 빈민 등 소외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는데 이런 현실의 부당함을 깨닫고 있는 존재다. 이른바 막시즘에서 얘기하는 막시즘 이 막스주의에서 얘기하는 이제 노동자가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민중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른바 산업사회가 자본가 등 뭐 지배계층의 이익에 봉사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저항, 또 나아가 혁명을 통해서 이를 바꿔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대중이다. 영어로는 이른바 이제 프롤레타리아, 뭐 노동자, 막스가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프롤레타리아는 이제 노동자 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민중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민중이란 개념은 이른바 의식 있는 대중을 역사의 주체이자 혁명의 담당자, 뭐 이렇게 이제 본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시민은 어떨까? 시민. 영어로는 시티즌이죠. 시민이라는 개념.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뭐 교육 수준이 향상하고 중산층이 이제 발달하죠. 그래서 비판 의식, 시민 의식의 발달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제 시민이라는 용어를 좀 뭐 이 광범위하게 보면 법적, 정치적 권리를 가진 시민권의 소유자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점에서 모든 국민이 시민일 수는 있지만 시민이라는 개념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면 뭐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다 시민은 아닙니다.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
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깨어있는 시민,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른바 공적 가치, 사적 가치가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 뭐가 아니라 공적 가치, 공공의 가치에 대한 인식, 인식이 있죠.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주인의식,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를 해치려는, 공동체를 해치려는 행위에 대한 비판의식, 저항의식이 있죠. 뭐 이른바 이제 다른 시민과 공감하는 연대의식이 있고, 이들 시민은 어떻습니까?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의 가치를 알고 있고, 또 이 평등의 문제, 그렇죠? 평등의 문제. 이게 이제 뭐 계층적으로 보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또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나아가서 부당한 사회구조에 대한 관심, 이런 걸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고, 사회관계적으로는 수직적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선호를 하고, 권력의 집중보다는 분산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고, 이게 이제 의사결정 구조에서 개방과 조직 민주화를 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정치사회에 이게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죠. 뭐 이런 시민들 어떻습니까? 성숙한 민주사회의 근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중, 민중, 시민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는데, 어느 개념이 개돼지에 가까울까요? 뭐 조금 남긴 했는데, 지금 요 다음 내용부터는, 2편으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2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